네, 다음으로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이제 포인터, 그죠? 자, 이 포인터는 말 그대로 포인트, 어떤 위치가 있고요. ER 이렇게 붙었으니까 위치를 가리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변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죠.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니까 뭐냐면 포인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변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터는 가르친다 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주소라고 썼네요. 주소를 저장합니다. 우리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메모리 공간은 연속적인 공간이죠. 이 연속적인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주소라는 체계를 부여했습니다. 이 주소 체계에서 각각의 공간에다가 이 주소를 다 부여를 했는데요. 이 주소를 그러면 이 처리를 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주소를 처리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처리하는 방법 하려면 일단 주소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 주소를 표현하려면 주소가 일단은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저장하는 방법, 주소를 표현하는 것, 이거 사실 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주소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식별자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니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에 값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었던 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식별자, 그 다음에 주소, 공간, 값, 이렇게 제가 4가지 만들었었잖아요. 식별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다음과 같이 요 메모리 주소를 한번 봐보죠. 자, 밑에 메모리 주소를 보면 0x000 첫 번째 바이트 주소부터 시작해서 0x3ff 라고 해서 각각의 하나의 바이트마다 주소를 부여했고요. 변수 이렇게 보게 되면 변수의 사이즈만큼 주소를 할당해서 지금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변수의 주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메모리 공간의 처음 시작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이 식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예를 한번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티저 포인터. 자, 여기에서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형처럼 뒤에다가 특별한 키워드를 붙이는데 아스테리크 별표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티저 포인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char 캐릭터 포인터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포인터 타입 요거는 잠깐만요. 제가 또 잘못했네요. 자, 다시 자, 이렇게 포인터 타입은 동일해요. 이 포인터 타입은 아스테리크 붙이는 거고 자료형 있죠? 요게 이제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다른 포인터가 되는데 자, 요 밑에 있는 예를 한다고 했죠? 식별자는 PVAR 이렇게 요게 식별자잖아요. 이렇게 했고 주소는 뭐 0x0004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요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0x0004고요. 공간은 4바이트만큼 됩니다. 4바이트는 4 곱하기 8비트 해서 32비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32비트 머신입니다. 값은 뭐 주소를 담을 수 있겠죠. 0x0000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소 체계는 우리 컴퓨터 아키텍처를 공부하시면 배우게 되는데,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다음번 메모리를 참조하죠. 다음번에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그 다음번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는데, 그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합니다. PC라고 하는데요. 이 PC의 크기가 지금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은 32비트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주소 표현을 할 때 몇 비트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64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64비트면은 주소를 훨씬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2비트는 32비트만큼 표현할 수 있고 64비트는 64비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우리가 CPU 할 때 32비트 머신, 64비트 머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터 변수의 크기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32비트는 4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64비트는 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티저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뭐 클래스, 유저 디파인드 타입의 포인터 타입이든 상관없이 32비트 머신은 4바이트고요. 64비트 머신은 8바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바이트, 8바이트 메모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제가 여기에 보면 공간에 있어서 4바이트라고 이야기한 게 인티저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아니라 캐릭터 포인터에 대해서도 4바이트고, 그 다음에 원래는 더블형은 8바이트 공간이죠. 그 8바이트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8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32비트 머신에서는 4바이트고 64비트 머신에서는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말대로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 주소는 32비트 머신에서는 4바이트, 그 다음에 64비트 머신에서는 8바이트 공간이고, 그리고 4바이트, 8바이트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주소를 표현할 때 32비트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4바이트가 되는 거고, 주소를 표현할 때 64비트를 쓰겠다, 64비트 머신이 되면서, 그 다음에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의 주소는 사이즈는, 포인터 변수의 사이즈는 8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주소라는 것 자체는 그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가 이제 변수의 주소고요.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변수의 앞에 앰퍼샌드 이렇게 붙이는데, 정확하게는 식별자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자료형인데요. 어떤 자료형의 포인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자료형 뒤에다가 별표 기호를 붙입니다. 이 별표 기호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 자료형의 포인터 타입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바이트 혹은 8바이트가 됩니다. 주소 자체가 32비트이고 32비트를 담아내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4바이트 머신, 8바이트 머신, 32비트냐 64비트냐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포인터 관점에서는 지금 보면은 얘의 보게 되면은 스코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0x28fe f1 이렇게 요 주소가 있고, 여기에서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도 이렇게 제가 임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헷갈리는데요. 잘 봐보세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한다. 자, 이렇게 하지 말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변수는 공간이 있다. 공간이 할당된다라고 할까요? 할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소를 가지고 관리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공간이 할당됩니다. 역시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자, 변수에 있어서는 변수의 값은 자료형에 따라서 자료형이 가지는 값을 가집니다. 예로 인티저면 정수, 캐릭터면 문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 주소값만 가집니다. 주소값만 가지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주소값에다가 자료형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 포인터면 인티저 공간에 대해서, 캐릭터 포인터면 캐릭터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블이면 포인터면 더블 공간에 대해서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 어떤 클래스 타입 A, 클래스 A라고 있을 때 A의 포인터는 A 인스턴스의 공간인 거죠. 아주 그냥 규칙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변수는 공간이 할당되고, 공간이 할당되면 주소가 부여되는데, 포인터 변수는 변수이기 때문에 공간이 할당되고 역시 주소가 있고요. 주소가 부여되는데 포인터 변수는 그 공간에다가 다른 공간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간접 참조 이렇게 있는데 이제 indirection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또 다른 말로 dereferencing opera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활용해서 포인트된 변수의 값에 접근 가능하다 인 건데요.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얘를 한번 볼게요. 인티저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스페이스 이렇게 해보죠. 여기에다가 20 이렇게 해주고요. 인티저 포인터에 그 다음에 p 스페이스 에다가 앰퍼샌드 스페이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레이크 p 스페이스 에다가 20 이렇게 30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줄 이렇게 보면 어떤 공간 하나에 딱 할당이 되고요. 식별자는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제가 임의로 0x0004로 이렇게 하고요. 이 공간의 값은 20이었어요. 이게 1번. 자, 1, 2. 자, 2번이 되면 저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20이고 0x000 4고 그 다음에 공간이 하나 더 생겨요. 여기 이 식별자는 p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주소는 저 0x10004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제가 다르게 해볼게요. 0x0004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3번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20 있고요. 사고 p 스페이스 가리키고 0x000 4고 얘는 0x10004였어요.
자, 디레퍼런싱 오퍼레이터를 하게 되면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가지고 참조해서 이쪽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30 이렇게 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주소 연산자에서는 변수에다가 앰퍼센트를 붙이면 주소값이 나오는 거고, 주소에다가 스타를 붙이면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티저 포인터에 스페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포인터 변수를 정의한 거죠.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죠. 어떻게 공부하느냐, 외우느냐. 자, 인티저에 이 아스테이크가 있잖아요. 아스테이크를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붙여주세요. 변수의 식별자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그냥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수학 아주 간단한 수학 이렇게 보면 치환할 수 있잖아요. 아스테리크 스페이스 이렇게 있으면 자, 인티저 아스테리크 스페이스를 A라고 이렇게 치환해 보죠. 자, 그러면 A는 인티저 공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S 자, 이거 그래서 요 예제를 생각해 보면 아스테리크 스페이스는 이렇게 아스테리크 있으면 얘는 A구나. A로 치환되고 A는 지금 보면 인티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값을 20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스테리크가 빠지면 스가 되면 뭔가 부족하죠. 이 부족해서 이제 그 주소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 스페이스냐, 인티저 포인터를 식별자 앞에다 붙여가지고 변수를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요 자료형의 뒤에다가 그 별표를 붙인다는 말은 어떤 개념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공간인데 이 인티저의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를 식별자 앞에다가 붙이면 이 식별자를 쓸 때는 앞에다가 아스테리크를 붙여야지만 맨 앞에 있는 정의되었던 자료형 인티저 공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 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이 식별자 앞에다가 그 아스테리크를 이렇게 붙이는 많이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주소 공간을 표현하려고 할 때 뭐 자료형의 앞에다 붙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분 내킬 때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식별자 앞에다가 붙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이게 다중 포인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심플해집니다. 자, 컨스트 항전자 이렇게 있는데, 이 컨스트 항전자는 말 그대로 상수를 만드는 그 한정자죠. 자, 그래서 포인터인데 사실 이게 보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요. 인티저 포인터 p 스페이스 이렇게 있는데, const 인티저 포인터 p 스페이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포인터에 const p 스페이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const 인티저 포인터 const p 스페이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좀 다르게 써볼게요. const에 인티저에 이렇게 붙여서 썼습니다. 아스테이크를 이쪽에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인티저에 const p 스페이스 이렇게 있으면 자, 이 const 한정자가 어디에 붙냐 이렇게 봐보세요. const가 인티저 포인터에 붙는 인티저에 붙는 거고요. const가 p 스페이스에 붙는 겁니다. 자, 인티저인데 이제 보면 요게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순서를 좀 붙여보죠. 자, 1번의 경우는 인티저 공간이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레이크 p 스페이스가 요 있죠. 이렇게 이 공간은 값은 변하지 않는다. 상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const가 지금 p 스페이스 스펠자에 붙어 있죠. 자, 이 말은 즉슨 p 스페이스의 값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값이 변경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const는 인티저에도 붙어 있고, const는 공간에도 붙어 있죠. 포인터 변수의 공간에도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포인터 변수 값의 변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공간의 값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const 한정자를 붙여가지고 값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죠. 생각해봐야죠. 왜 const를 쓰는가? const를 언제 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const라는 것 자체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내가 혼자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 만들겠다 하면은 const를 쓸 필요가 없죠. 값을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거나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의도한 바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한 바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때 다른 사람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일을 불러다가 같이 회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 값은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주석을 달아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개발을 하다 보면 같이 만나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정말 오픈소스로 여러분들의 코드를 공개하게 되면 그러면은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다른 말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제어할 수 있게, 제한을 걸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이런 const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const를 부여하게 되면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의 값은 변경하지 마.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은 변경 불가야. 그리고 이 포인터의 값은 최초에 할당할 때 한 번만 딱 할당하고 그 이후로는 바꾸면 안 돼.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const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석으로만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주석은 강제성이 없죠. 주석을 읽었을 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했을 때 여러분들의 코드를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쓴다고 했을 때 그 커멘트 나 그러면 적용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const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값은 변경 불가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const를 붙였는데 코드에서 그 const의 값을 바꿨어요. 상수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그 상수의 값을 변경하는 순간에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전에 컴파일하는 순간에 버그를 찾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onst라는 거를 하게 되면 실행 시간에 여러분들이 버그를 찾아가지고 수정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컴파일 타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const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포인터의 포인터 변수인데요. 자, 인티저 포인터 pp 스페이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인티저 포인터의 포인터 pp 스페이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인티저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pp 스페이스에 아스테리크 2개가 붙어야지 인티저 공간이다. pp 스페이스에 아스테리크 하나만 붙으면 인티저 포인터 공간이다. pp 스페이스면 인티저 포인터다. 이건데요. 요거를 이제 제가 말로 풀어서 쓰겠습니다. pp 스페이스면 인티저 공간에 밑에서부터 할까요? 인티저 공간입니다. 그죠? 인티저 공간. 아스테리크 2개 붙었으니까. 이거를 말로 쓰면서 말 설명하면서 쓰려고 하니까 좀 그렇죠. 자, 아스테리크 pp 스페이스는 인티저 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아스테리크 하나를 떼버려요. pp 스페이스는 인티저 공간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이다. 이거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글씨를 좀 더 pp 스페이스는 인티저 공간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이해되나요? 포인터라는 것 자체는 메모리의 위치를 나타내고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의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의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의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냥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들어버리면 뭐 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스테리크 여기에서부터 신경을 한번 봐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식별자에다가 아스테리크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자료형에다가 아스테리크를 붙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인티저 아스테리크 2개를 pp 스페이스에다 붙였어요. 아스테리크 2개의 pp 스페이스는 인티저 공간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스테크 pp 스페이스는 인티저 포인터죠. 인티저 공간 여기죠. 여기 되는 거죠. 인티저 공간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이다. 예, 우리 포인터 변수 여기까지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pp 스페이스 아스테크를 다 떼버렸어요. 얘는 인티저 공간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스코어가 보면은 0x28 FEA 이렇게 있고요. 9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P 스코어 포인터 변수죠.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있죠. 0x28 FEA 이렇게 있고요. PP 스코어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위치를 표현을 하는데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죠. 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포인터 우리 책에서는 자 특수한 포인터 하기 전에 이 포인터는 이따 배열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특수한 포인터 이렇게 보면은 널 포인터인데 이거는 그 최신 C++ 표준에 있어서 널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C++에서는 0 사용하고 이게 널이라고 대문자 사용을 하는데 자, 최신 C++에서는 널 pt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실제로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보면은요. sharp define null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ull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매크로로 다 숫자 0으로 다 치환해 버려요. 자, 그래서 주소 값을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그러면은 null point exception 이라는 exception을 하거든요.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할 때 주소 값이 0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잘못됐다라고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엘리멘트를 삭제하거나 추가한다 이렇게 했을 때 0이 면은 0을 딜리트하거나 0을 디레퍼런싱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최신 C++ 표준에서 null ptr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최신 C++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0이라는 것은 숫자잖아요. 주소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0이라는 특수한, 그러니까 0이 어떤 때는 숫자이고 어떤 때는 주소이고 이렇게 되니까 개념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인터 변수에다가 0x0001 뭐 이렇게 어사인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주소를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변수의 주소를 반환해주는 키워드 앰퍼샌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 주소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0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예외를 두고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두 개 개념 분리하자 인 거죠. 그래서 null ptr를 집어넣어서 null ptr를 넣어가지고 그 포인터 변수의 값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최신 표준에서는 null ptr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있고요. void 포인터라고 범용 포인터 개념이 있는데 void는 우리가 리턴 값이 없다 했을 때도 void 키워드를 썼었죠. void 포인터고요. void의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4바이트고요. 디레퍼런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이드 포인터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는 포인터인 거예요.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포인터는 자료형 뒤에다가 포인터를 붙였죠. 아스테리크를 붙여서 그 해당 자료형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해당 위치에 있는 그 공간 있죠.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티저 포인터로 공간을 할당했다. 그러면은 인티저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인티저 포인터에 add 이렇게 해주고요. 캐릭터에 c 이렇게 한 다음에 padd에다가 %c 이렇게 해주면은요. c 자체 %c 하면은 4바이트예요. 얘도 4바이트예요. 그래서 공간과 공간에 있어서는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해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근데 보이드 포인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이드 포인터로 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레퍼런싱한데 값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적절하게 형 변환을 시켜줘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료형 변환을 수행해야지만 디레퍼런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인터의 활용을 어떻게 쓰느냐? 함수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을 하는데 매개 변수를 포인터로 전달하는 거죠. 주소로 전달하고 리턴을 포인터로 합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참조랑 똑같아요. 보죠? 참조는 공간을 하고 이름을 새로 부여하는 거죠. 포인터는 주소를 복사시켜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자, 배열과 포인터 산술 연산 이렇게 있는데요. 배열과 포인터는 다 이야기해 보죠. (1차원) 배열과 포인터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열은 특수한 포인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식별자는 포인터 상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배열의 상수는 배열의 식별자는 메모리 공간의 처음 엘리멘트의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인 거죠. 포인터는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1차원 배열은 상수 포인터이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 변수이다 보니까 배열의 식별자를 사용해서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의 크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요 n은 우리 플러스하고 혹은 마이너스 할 때의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m 바이트만큼 앞뒤로 이동하게 해주는 연산이 덧셈과 뺄셈 연산자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인티저 ptr을 어레이 두 번째 여기로 포인팅을 했고요. 플러스 2 하면 엘리멘트를 이렇게 넘어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간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포인터 변수에서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주소의 바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포인터 변수로 사용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ptr 플러스 플러스 ptr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다음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포인터 연산에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프로그래밍 C++에서는 이런 포인터 변수의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강의를 할 건데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그 자료형과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알고리즘 이것들을 다 일반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STL이라고 하는데 이 STL에서의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반복자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포인터예요. 주소를 나타내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고 처리를 심플하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통짜로 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를 쓰는 것보다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이터레이터에서 증가 연산, 감소 연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터의 뺄셈. 주소와 주소, 포인터 P1과 포인터 두 번째 두 개를 빼면은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비교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소니까 주소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과 포인터인데요. 2차원은 인티저 배열에 있는 경우요. 하나의 행은 인티저 포인터로 구성되어 있는 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티저 포인터 변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티저 포인터와 자 가보죠. 인티저 어레이 이렇게 보면 인티저 포인터로 다시 인티저 어레이 10 이렇게 있으면 요 어레이는 사실 인티저 포인터예요. 컨스트 이렇게 붙이죠. 자, 그래서 이 컨스트라서 어레이 주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티저 어레이 두 개로 이렇게 주면은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ARY는 인티저 포인터거든요. 포인터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아스테리크 ARR 요거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인티저 포인터로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인티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요 개념 있죠? 지금 이 개념 있죠? 이 개념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했을 때는 이제 맞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인티저 이렇게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지금 인티저인데 인티저 포인터에 매트릭스 3, 4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 해준 거냐면 인티저 포인터 배열이 4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인티저 포인터 자,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인티저 포인터에 매트릭스의 3 그래서 3개 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는 4개짜리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2차원 배열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이렇게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인티저 포인터 매트릭스 3, 4 하고요. 인티저 매트릭스 3, 4가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티저 포인터가 어레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인티저 어레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이 정도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위에는 어레이를 인티저 어레이를 포인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티저 포인터 어레이를 여러 개 할당하는 거고요. 얘는 인티저 공간을 뭉텅이로 만든 다음에 얘를 쪼개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인티저 포인터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매트릭스 이렇게 할당하고 제가 이 실습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에다가 뭔가 할당을 할 때 다르게 할당하겠죠. 인티저 포인터 어레이에 대해서 뭐 할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자 이거는 실습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관리는 조금 이따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